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경마를 끝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월요 방송을 통해서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빨리 가죠, 세월이. 벌써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오네요.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일이 이제 2019년도예요.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그렇네. 2018년도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팬들과 함께 정말 환호도 했고 정말 기뻐서 아주 날친 적도 있고 운 적도 있고. 딱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항상 연말 경주는 잘 했어요. 근데 지난주는 참 욕심이 좀 과했는지 솔직히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밋밋했고 토요일만은 솔직히 완전 개차반.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또 신철중 형 같은 경우에 좀 기복이 있긴 했어요. 기복이 좀 있었지. 그러니까 한 여름 때 그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니 지난주에 지난주는 뭐 똑같지. 그래도 승부경주 100배가 넘는 배당 또 시원하게 또 한 방을 또 때리기도 했고 토요일만은 솔직히 저도 삽질을 했는데 또 같이 삽질했더라고. 나 안 했어. 안 했어. 어쨌든 솔직히 패배가 익숙치가 않아요. 지는 것이 버릇이라고 하는데 이기는 것도 버릇이고 지는 것도 버릇인데 솔직히 접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는 거 익숙치가 않아. 지고 나면 참 기분 더럽고 2019년도에는 이런 더러운 기분을 좀 던져버리고 항상 좋은 기분만 가지고서 이 방송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여름에 신철중 의원이 참 방방 날랐어. 그지? 여름에 날랐지. 6월달, 7월달, 8월달 요때 미친듯이 한번 좀 때렸고 10월달에 약간 사다리 타고 11월달에 괜찮았고 12월달에 좀 사다리를 탔어. 그러게. 어땠어?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경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어. 그지? 질 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내 편성이 아니고 내가 흐름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먹을 때 제대로 시원하게 한구라를 할 수 있는 경마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마를 하실 때 그냥 본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경마가. 당연히 따야지. 본전하려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있으면 본전이야. 그렇지. 쉬면은 어차피 갬블입니다. 경마 어차피 도박이에요. 깨질 때는 깨져야 돼요. 어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도 그렇고 바둑이도 그렇고 세븐오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깨질 땐 깨지고 그 대신 먹을 때는 정말 알차게 먹어야죠. 이빨이 배 터지도록. 그러면서 그거를 또 메우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지. 배팅도 기술이에요. 배팅도 기술. 기술이지. 그럼 우리 예상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이겨. 어떤 분들은 지고. 그게 바로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께 배팅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제가 대신 배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철중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믹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본인과 맞았을 때 조금 더 힘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좀 앞으로는 좀 예상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할 것이고 2019년도에는 좀 뭔가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해요. 계속 경마장도 변화가 가고 있는데 예상가들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신철중 위원과 고수는 좀 머리를 맞대면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신철중 의원이 각오가 있대요.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는 검빛 1등 한번 씹어 먹겠다. 1등 한번 먹겠다고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거. 아니 진짜 쪽팔리잖아.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쪽 계통에서는 좀 자신하고 있는데 야, 이 좁은 검빛 안에서 1등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하잖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께 믿음을 줘야 돼. 줘야 되고 또 신철중 의원은 제가 볼 때 충분히 1등을 갈 수 있는 게 저와 오래전부터 같이 경마를 했던 친구고요. 이 촉이 남달라. 어차피 경마 공부 똑같아요. 정말 똑같거든요. 공부를 한 놈과 안 한 놈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어차피 인기만. 그런데 이 촉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토종 비결하고 이런 점을 봤더니 2019년도에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일단 19년도가 2019년도에 뭔가를 못하면 나가서 죽어야 되는 팔자래. 그건 뭐냐면 신철중 위원이나 고수는 지금 가장 간절한 게 경마예요. 경마. 여러분들께 승리만을 안겨주는 거. 항상 경마가 이기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또 소망 아니겠어? 그렇지. 무조건 이겨야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예상가 후배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아 형님 옛날에 제가 이 예상가를 하기 전에는 배팅에선 정말 안 졌대. 항상 이기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예상가를 한 다음부터 배팅을 해도 지고 예상 성적도 안 좋고 아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같이 소주 한잔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이유가 뭔지 알아? 모르겠네.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 친구는 지금 신철중 의원한테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경마장은 안 나갔었대. 경마장도 안 나가고 지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했대 경마를. 그리고 맞대기였다가 이렇게 표를 사고. 근데 이제 예상가를 하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또 예상가를 하다 보니까 집구석에서 한다 예상가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점을 나가기 시작했대. 그리고 본장을 나가기 시작했대요. 지점과 본장을 왔다 갔다 했대. 그때부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 친구는 여태까지 경마를 접해온 건 이 경마는 여러분들께 어차피 마번 전달해 주는 거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건데 이 친구는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그때그때 그거로 해왔던 거지 경마를. 그런데 이거를 싹 버리고 자기가 쌓았던 그 노하우와 이건 싹 버리고 지점과 본장을 나가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그렇지. 한마디로 지점에서 경마하던 사람이 본장에 오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뒤져요. 이게 바로 실수였어요. 이게 나는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변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병신이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지난주에 제주도에 가고 토요일날 아침 비행기 타고서 부산에 가고 이 병신이 조금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께 잘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역효과가 온 거야.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하던 예상을 하지 못하고 막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고. 그 말하니까 딱 내가 옛날 그 생각이 나네. 경정을 내가 했는데 이제 그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사설이었지. 뭐 그랬는데 이건 옛날 얘기야. 그런데 아 이제 현장 가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사리를 갔는데 야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배당판을 보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책을 이렇게 봤는데도 전혀 모르겠더라고. 맞아. 그래서 못 맞히겠더라고. 야 환경이 바뀌면 이게
더 잘하려고 생각했던 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던 거는 가되 거기서 조금씩 덧붙여가면서 뭔가의 변화를 줘야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19년도에 한 몸무게 한 5kg 정도 뺄 생각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좀 할 거예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 거 같은데? 할 거야 더. 오. 그리고 또 하나 본 예상 승부 경주 2개 경주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구정 끝나고 구정 명절 휴장 지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승부 경주 2개씩 좀 본 예상을 미리 여러분들께 좀 하는, 좀 노력하는, 조금 더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신철중 위원은 어떤 또 각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제 승부경주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잡을 때 주로 이제 고배당 위주로만 많이 잡았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승부경주로 좀 잡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고배당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고배당을 안 노린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제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당들 있잖아. 그런 걸 한번 이제 내년에는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신철중 위원과 저는 친구예요. 친구면 예전에는 만나면 소주짜리, 야 전형 괜찮은데 저거 우리 한번 나이트 가서 어떻게 한번 꼬셔봐야 되는데 맨날 어디 물이 좋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잖아. 그지. 근데 요즘은 술자리를 가면 그냥 경마 얘기예요. 경마 얘기. 그냥 언제부턴가 한 10년 된 것 같아. 맨날 뭐 경마 얘기예요. 경마 얘기. 이렇게 미쳐서 살아요. 경마에. 근데 경마가 재밌어. 아 재밌지. 정말 경마만큼 재밌는 게 없어. 스트레스는 받는데 받으면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는데 받으면서도 이 일이 재밌잖아. 아 우리 안 해본 도박이 없잖아. 진짜 그래. 뭐 바둑이, 세븐오디, 카지노.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는데. 저건 안 해봤다 내가. 삼봉 게임은 안 해봤다. 삼봉? 화투. 화투. 그런 거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지. 나는 경륜, 경정. 야 진짜 뭐 안 해본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경마 하나로 아마 2019년도에 좀 더 우리가 운이 좋대요. 운이 좋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는 훨씬 더 나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2018년도 이제 오늘 12월 31일인데요. 여러분들 뭐 좋았던 것은 그냥 싹 가지고 가세요. 2019년도로 좋았던 마음과 좋았던 기운은 싹 가지고 가시고, 나빴던 것은 오늘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2019년도 미리 보는 경주, 서울 한 경주, 부산 한 경주, 각자 한 경주씩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것이고요. 일단 18년도 마지막 주 경마 복귀 한 경주씩 좀 노릴 말, 차게 나오면 노려야 되는 말, 이런 말들 한두씩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지난주에 펼쳤던 마필 중에서 차게 나오면 또 노려봐야 되는 마필, 쪼여야 되는 마필, 이런 마필 소개해주는 복귀 코너입니다. 신철중 위원이 먼저 한두 지난주에 뛰었던 경주 한 경주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2월 29일 부산 4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000m였고요. 핸디캡 경주 총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인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4번 I'm Your 레몬 요놈하고 6번 BK 우노 이렇게 들어와서 복승식
5.3배, 쌍승이 6.2배가 나왔었던 경주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찍어 먹었었던 그런 경주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3번 무초와 4번 아임유어 레몬, 그리고 5번 패션왕, BK 우노까지 이렇게 선두권 말들이 종가까지 좋았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번 경주에서 노릴 마필은 딱 두 마필이 있습니다. 먼저 그때 5번이었죠. 패션왕. 패션왕을 노리셔야 돼요. 발주도 좋았고요. 발주 대하시도 괜찮았고요. 상당히 괜찮았는데 게이트가 5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있는 무초와 아임유어 레몬 이런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경합을 상당히 했어요. 경합을 바깥으로 경합을 했기 때문에 종반에 발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근성은 보였었던 내용이었어요. 패션왕.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패션왕이 조금 더 좋은 게이트,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패션왕 다음번에도 분명히 안 팔린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 노리셔야 되겠고요. 한 마필 더 노리신다면은 다음에도 팔릴 마필이에요. 조금은 팔릴 마필이지만은 더 노리셔야 됩니다. 3착을 했던 말리브롤러. 자, 이 마필이 발주도 괜찮았어요. 발주도 괜찮았는데 게이트 최외곽으로 밀리면서 코너를 곡선을 도는데 곡선을 만나자마자 얘가 후미권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있었고요. 그 기수가 추진을 제대로 못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복귀상으로 분명히 이놈은 노리셔야 되고요. 차기에 이놈이 게이트 여건도 좋아지고 또 선두권에서 지금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쳤지만은 중위권 정도에서만 전개를 펼쳐준다고 해도 정말 한 걸음을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아, 정말 날라오는데 정말 이놈 다음에는 무조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번, 12번이 아니죠. 말리브 룰러 이놈을 반드시 다음엔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패션왕과 말리브 룰러 이 두 놈은 차기에는 무조건 노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콜입니다. 콜. 특히 말리브 룰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인기를 많이 모아줄 텐데 게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그냥 잡고서 자리는 못 잡고 시종 외곽, 후미 외곽까지 밀렸다가 결승선 직선줄에 들어섰을 때는 바닥에서 날라오는데 걸음. 결승선 지나고 나선 대가리야. 바로 한참 여력이 남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말리브 룰러는 다음엔 쌍대가통이다. 저도 콜이고요. 패션왕도 전 신철중 위원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자, 이건 다음에 신철중 위원이 소개한 두 마필은 꼭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좀 표기를 해 놓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마필들입니다. 저도 한 경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이었죠. 12월 30일 부산 2경주로 펼쳤던 경주. 국산 6등급 경절이 1000m였습니다. 일단 대가리를 쳤던 마필은 6번 맨 오브 더 매치였고요. 2착은 9번 국민스타. 이 9번 국민스타가 인기도 꼴찌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날라오면서 배당이 153.4배, 쌍승식은 229.2배,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이죠. 또 우리는 또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였고요. 고수는 맨 오브 더 매치와 3착했던 10번 닥터 위크, 6번 10번에 한 방을 때렸는데 이 국민스타가 우리 한 방 맞고는 또 깨면서 고수도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나도 아쉬움을 줬었던 이런 경주였습니다. 이거는 배당판이 열릴 때요. 인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배당판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던 말들이 강축이 없었어요. 강축이 5마필이 똑같이 팔렸습니다. 5마필이. 그때 당시 1번 시크릿 레거시, 그리고 4번 골든 샤프, 6번 맨 오브 더 매치, 8번 판타스틱 걸, 10번 닥터 위크, 이렇게 5마필이
단승식 3.3배에서 단승식 5.3배까지 몰려 있었어요. 연승식은 모두 다 점배당이었고요. 그래서 강축이 없이 팔렸던 경주인데 결과는 6번 맨 오브 더 매치, 9번 국민스타, 3착에 10번 닥터이크. 여기서 국민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레이스가 풀렸어요. 엄청나게 치열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스가 풀리면서 얘는 뛰던 대로 참고 있다가 마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다음에 나오면 또 세게 봐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국민스타는 이번에 국민스타가 됐을지언정 다음에는 또 스타가 될 수 없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나오면 얘는 대가리야. 얘는 안 빠져. 2편에서 다시 뛰면 얘는 왔어라고 보는 마필이 10번 닥터이크입니다. 저는 얘를 놓고 때렸거든요, 여러분들께. 근데 얘가 3착을 했어요. 짜증나게. 얘는 3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을 그렇게 개같이 타는데, 진금이가 그렇게 말을 개같이 탔는데 이거 어떻게 옵니까? 지가 원더우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이렇게 타고 나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얘는 다음에 나오면 대가리란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진겸이한테 배팅을 시키고 진겸이 아버지한테 배팅을 시키고 이거 기승을 하라고 하면 다음엔 얘는 쌍대가리야, 쌍대가리. 이번엔 참 병시같이 탔다. 작전 지시를 잘 따른 건지 아니면 지가 이렇게 탄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또라이처럼 탔다. 제가 마주라면 안 태울 것 같아, 다음에. 자, 10번 닥터 위크. 요것도 다음에 나오면 팔릴 말입니다. 팔릴 말인데 좀 전에 심철중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팔리겠지만 좀 더 세게 봐라. 믿고 가자. 이렇게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귀는 이렇게 딱 두 경주, 신철중 위원 한 경주, 고수가 한 경주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2019년도 첫 경마 주간입니다. 스타트 깔끔하게 열어야겠는데 신철중 위원 서울 한 경주, 부산 한 경주, 그리고 고수가 서울 한 경주, 부산 한 경주를 미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경주 코너입니다. 이번 경주 1월 4일 금요일 11경주 혼합 4등급에 포진되어 있는 경주예요. 경주거리는 1600m이고요. 총 12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입상권은 좀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고 봐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배당 마필들까지 쭉 설명을 해준다면 아마존 여걸, 트로피 콜렉터, 최강블릿, 원더풀 스토리,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다른 애들은 솔직히 저는 그냥 팔리던지 말던지 그냥 팔리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12마필이 추천 등록을 해놨지만은 우리는 아마존 여걸, 트로피 콜렉터, 최강블릿, 원더풀 스토리 이렇게 4마필로 정리를 하고 싶은 이런 경주가 되겠고, 이 중에서 놓고 때릴 마필은 아마존 여걸입니다. 주인 검사 때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 이후에 그냥 붙잡고 있는데 마필이 그냥 미쳐있어요. 미친듯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그냥 된다. 데뷔전부터 그냥 쌍으로복으로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때려드렸고, 직전 경주 데뷔 이전째 경주도 뭐 대가리 놓고 때려드리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일궈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선행도 되는 마필이고요, 선입도 되는 말이에요. 왜? 데뷔전에서는 쫓아가면서도 좋은 걸음으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말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앞에 까고 나가면서 직전에 선행으로 한 바퀴 돌리는 모습, 앞뒤빵이 다 있다. 한마디로 게이트 문이 열리면 발주 잘 나오면 선행 나가는 거고요, 발주가 꿀렁거리면 선입으로 쫓아가는 거고요.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필, 바로 아마존 여걸이다. 저는 얘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이고요. 자, 트로피 콜렉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순발력이 괜찮거든요. 직전까지는 발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미에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행을 뽑아냈어요.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일궈냈던 마필이에요. 얘는 이왕이면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트로피 콜렉터 요거는 게이트 조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안쪽 게이트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얘는 배팅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말이고, 최강블릿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죠. 직전에 바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이다 보니까 중후미까지 밀려요. 레이스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꼬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름이 나오면서 3차. 자, 이 마필도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얘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어도 빼지 못할 말이에요. 일단 최강블릿은 배팅권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말이고, 4번 원더풀 스토리가 바주는 뭐 빠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승부기 없이 좀 대충 타는 이런 느낌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얘는 제가 볼 때 다음에 조인권이가 다시 기승을 한다면 요거는 좀 세게 노릴만 한 마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여거는 대가리입니다. 아마존 여거는 대가리고요. 우선적으로 고수는 한 방을 때릴 마필은 최강블릿 이 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릴 생각이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렸던 두 마필은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고요.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컬린 판타지라는 마필, 그리고 원더풀 캡틴이라는 마필, 제왕의 후예라는 말, 이런 마필들이 조교 상태 이런 걸 좀 살펴봐야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필의 전력이 세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 마주라든가 조교사라면 한 번 더 삭히겠어요. 왜? 이 편성이 결코 만만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저는 현장까지 좀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최종 막건은 현장에서 날카롭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부산 경마 한 경주를 풀어드렸고, 부산 한 경주 우리 신철중 위원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 5군이고요. 경주는 1300거리죠. 굉장히 혼전 경주예요. 이번에는 안 되는 마필들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전인데, 먼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통일항구, 뭐 레이싱 갤러퍼, 신비한 연예인, 걸크러쉬, 썬더스트로크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통일항국은 현장에서도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릴 마필이고 발주도 괜찮고요. 발주 대하시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에 아쉽게 2위는 했지만은 분명히 걸음이 남았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가서도 되고요.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은 마필에서 통일항국 봐주셔야 되겠고요. 레이싱 갤러퍼가 직전 경주에서 대가리를 까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린 마필이에요. 얘도. 하지만은 이 마필은 첫째는 안 본다고 봅니다. 안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직전에 뭐 선행을 나가가지고 외곽으로 조금 무리를 하는 듯 했지만은 편성 자체가 너무나도 약했어요. 이번 편성이라면은 레이싱 갤러퍼 팔리든가 말든가 깔끔하게 지어내고 가겠습니다. 화랑의 후예 이 마필도 발주도 괜찮고 발주 대하시도 괜찮은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한 마필 더 노린다면은 신비한 여인이에요. 자, 이 마필은 김어수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가지고 타는 마필인데,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라고 그랬으면은 최근에 보면은 얘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선취입이 자유롭습니다. 선행을 못 나가도 종반에 근성을 보이면서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에 게이트 여건도 좋고 좋아진다면은 분명히 선행을 나갈 겁니다. 신비한 여인. 선행 나가면은 요놈 그냥 끝까지 버틴다고 보고 있어요. 신비한 여인 노리겠고요. 걸크러쉬도 얘가 예전에 유현명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뭐 선행도 나갔었던 마필이에요. 선행도 나갔었던 마필인데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는 이놈이 지구력도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크러쉬 요놈도 현장 상태만 괜찮다면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마필이고 헌터파크 이놈이 발주가 조금 안 좋아요. 발주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중미권에 밀려가지고 앞선에 전개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개가 잘 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거는 발주 대하시가 부족해가지고 앞선에 나가지 못하면서 전개가 꼬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헌터파크 요놈도 이번에 발주 대하시만 조금 보강이 된 발걸음만 보인다면은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노리실 마필은 통일항구 이 마필은 분명히 팔릴 마필이고요. 조금 덜 팔릴 마필이죠. 신비한 연인 게이트 여건이 좋아지고 선행을 나가면 버틴다. 신비한 연이고요. 되는 마필들 화랑의 후예, 하늘의 빛, 헌터파크, 걸크러쉬 이 정도고 팔릴 마필 중에서 빼는 마필 지워드릴 마필은 레이싱 갤로퍼는 확실하게 지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심척주연이 한두 단편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역시 노력하고 있구나. 역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부산 경마를 한경주씩 풀어드렸고 이제 서울 경마 한경주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고수가 시작을 할게요. 1월 5일 국산 5등급 토요일 구경주 경주리 1700m로 포진되어 있고요. 총 11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편성이 나름대로 센 편성이에요. 강자 편성이라 보면 되겠고 또 충분히 이거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중되어 있어요. 제가 풀어드리는 게 맞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며 어디다가 힘을 줄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 비평, 가온포스, 파레시아, 블랙진가 4마필 안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4마필 안에서 끝나요. 일단 비평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공백 있었죠. 9월 16일 날 요게 나오려고 했는데 마치 이상 현장에서 자전제염으로 취소가 됐고 또 공백. 그래서 8월 달에 뛰고 12월 달에 뛰었어요. 이 좌전지염. 이거 질병이 안 좋은 건데. 그리고 그때 편성이 뭐 나름대로 셌어요. 비평 이거 싼 말인데 어떻게 뛸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일궈냈어요. 레이스가 풀렸냐? 아니요. 자리도 못 잡고 이마필 역시 3년 선두권에서 타이트하게 레이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가리. 이거는 역시 센 놈이구나. 비평 이제는 적정주기 찾았죠. 더 뛸 것만 남았어요. 말은 더욱더 좋다라는 내용이 벌써부터 나와주고 있고 가온포스. 야, 만명만 들어도 좀 뭔가 포스감이 있지 않아요? 이마필도 자 꾸준하게 띄워줘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2착, 2착, 1착. 그리고 센 놈들과 많이 뛰었다라는 장점이 있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도 발주가 괜찮았어요. 자, 이번 경주도 편성상 얘가 선행 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선행을 나가면서 그때 당시 8번한테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성으로 우승을 일궈냈던 마필이죠. 가온포스. 얘는 뭐 굳이 선임도 검증이 된 말인데 뭐 선행을 싸울 일이 없어요. 파레시아가 선행을 고집하고 나온다면 그냥 파레시아 나가라 쫓아가도 되는 말이에요. 저 가온포스 좀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이고 파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에 복귀가 세게 나오잖아요. 발주하면서 그때 당시 11번 마필이 안쪽으로 내사를 하면서 방해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서 얘가 바닥까지 밀렸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나서 4차까지 오는데 야, 이거 봐라. 초반 방해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냥 왔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경주 제가 얘를 놓고 때리면서 승부로 때려 먹었던 거고, 직전 경주도 2열 선두권에서 널널하게 여유 있게 우승을 이뤄냈던 이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파레시아도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이고 쫓아가도 되는 말이고 무시를 하면 안 된다. 블랙진가도 계속해서 강자 판성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이 마필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경주를 뛰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8월 달부터 9월 달이 좋았고, 9월 달부터 10월 달이 좋았고, 10월 달부터 11월 달이 복귀가 좋아져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센 놈들과 뛰면서. 물론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초반에 발주, 그리고 너무 좀 곱게 탔다라는 거. 쌓아보지 않았다. 빡세게 치고받고 쌓아보지 않고 참고 탔다라는 게 그거 하나가 찜찜한데, 블랙진가도 어찌됐든 간에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고, 다른 마필들 상대들이 너무나 세다. 더블 A 같은 경우가 솔직히 좀 찜찜해요. 왜? 최근에 두 경주를 보면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10월 13일 날 뛰었던 내용 보면은 무진장 복귀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교까지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번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한방막건만 말씀드릴게요. 딱 한방막건. 비평, 가운버스. 비평과 가운버스는 한방막건이에요. 물론 팔리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방을 때릴 생각이고, 파레시아, 블랙진과 더블레이는 현장까지 여러분들께 좀 압축을 해볼게요. 왜? 경쟁력 있는 마표들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출마표가 뜨면 게이트 번호 이런 것들도 뜨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가져갈 건지 자를 건지는 현장에서 결정을 해드리겠고, 자, 우리는 일단 능력상 지금 출마표 그대로는 비평과 과음포스 한방막건이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신철중 위원이 서울경마 한 경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일요일 경주고요. 7경주, 경주리 1300 경주인데 총 13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영암 아리랑이라는 마필은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철중이가 시원하게 250배를 터뜨렸었던 마필이에요. 항상 한 걸음이 있는 마필이잖아요. 참 이 데뷔전서부터 철중이가 노렸었던 마필이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은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경주거리가 1300이라면은 적정거리라 이거죠. 이번도 1300거리예요. 1300거리라면은 적정거리고, 최근에 부족했던 순발력이 많이 좋아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암 아리랑 요 놈은 노리셔야 되겠고요. 대군 시리즈죠. 대군의 길. 대군 시리즈 마필들이 대부분 잘 뜁니다. 마명이 좋아서 그런가 대군 시리즈 마필들이 상당히 힘으로 많이 뛰더라고요. 잘 뜁니다. 직전에는 발주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대하시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어요. 대하시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어가지고 어느 편성에다가 갖다 놔도 이놈은 선두권, 선위권에서 나설 수 있고요. 종반 뒷심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군의 길. 자, 이놈 확실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초록마 같은 경우에는 이마필도 역시 철중이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고 또 관리하던 마필이죠. 이 마필은 문제는 기수입니다. 항상 방춘식 기수를 고집을 하는데 제대로 된 기수, 좀 잘 타줄 수 있는 기수가 이 마필에 올라가가지고 타준다면은 초록마 정말 이놈은 발주도 괜찮고 순발력도 좋고요. 종반 뒷심, 근성 모두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런데
방춘식 기수가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록마 이번에 또다시 방춘식 기수가 탄다면 제발 잘 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노리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바뀐다면 확실하게 초록마는 노리셔야 됩니다. 굿센스가 또 한 마필 말씀을 드리면 굿센스가 내측으로 기대는 내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악벽이 있었는데 직전에 보니까는 조금 남아있는 듯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심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굿센스가. 그렇기 때문에 내측으로 사행하는 악벽만 주행 악벽만 잡아낸다면 굿센스도 분명히 되는 마필이다. 한 마필 마지막으로 소개를 더 드린다면요. 캡틴 삭스입니다. 캡틴 삭스는 이놈은 뛰어본 그 전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 발걸음을 가졌어요.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기본 신발력과 기본 지구력을 갖추고 있어요. 종반 뒷심이 상당한데 치고 올라오는 발걸음이 얘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정계가 풀리지 않고 꼬이더라도 종반 한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군의 길, 요 놈은 저희가 대가리로 믿고 가야 되겠고요. 영암아리랑과 초록마, 요 두 마필은 봐주셔야 되겠고, 굿센스와 마지막 캡틴 삭스까지만 저희가 공략을 하시겠는데, 현장에서 이 마필들은 다시 한번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마필을 조합을 해서 엑기스 마법으로 다시 한번 줄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깔끔하게 또 이렇게 또 신철중 위원이 또 한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준비한 코너는 복귀와 미리 보는 경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고, 신철중 위원과 고수는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경마에 또 매진을 하면서 2019년도 첫 경마 정말 멋있게 얄지게 이빨 때려 먹을 수 있도록 집중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경마를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채찍보다는 당근을 좀 주시면 저희는 더 힘을 낼 것 같아요. 많이 믿어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절대 쪽팔리지 않는 멋있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첫 주 경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